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제가 최근에 지금 9억 이하인 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인생 즐기시라고 말씀을 해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길래 이거에 대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최저점이 되는 물건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이건데요, 지난장 기준으로는 제가 10평대 아파트는 사지 말고 적어도 5구짜리를 자기 자본 2억에 대출 이것저것 믹싱해가지고 최소한 5억 6억짜리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거래할 때 부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첫 턴에 무슨 집을 사냐가 되게 중요해요. 첫 턴에 너무 싼 집을 사거나 좀 애매한 걸 사게 되면 정리할 때 생각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거래가 잘 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게 되고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다음 스텝으로 갈아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보다 앞서가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이런 행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갭 투자입니다. 당장 내가 가진 자본금이 작으니까 집을 갭으로 잡아놓고 전세금을 고정시켜서 인플레이션에 이걸 녹여버리면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상급지로 입성할 수 있는 전략인데요, 그런데 내가 산 집이 인플레를 겨우 방어하는 수준도 안 된다면 굳이 그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럴 거면 당연히 빠르게 싼 물건을 사기보다는 돈을 좀 더 모으라는 그런 조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1주택을 강요하는 현행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주택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가주택을 대량으로 매수해가지고 임대하려는 그런 수요가 없어져서 저가주택은 계속 저가주택으로 남을 확률이 크고요, 두 번째로 이 아파트 간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 상황 속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방어가 되는 물건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25년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에 따른 기준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최저점이 되는 물건은 9억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필 9억이냐? 불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었길래 최저점이 되는 물건이 한 번에 3억이나 오를 수 있느냐 하실 텐데, 제가 이거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9평 평균 가격이 15억이 넘으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결혼할 때 자금을 증여해주는 게 되게 일반화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만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할 때 집 사주는 그게 되게 드물었어요. 약간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 자식한테 미리미리 재산을 다 증여해줬다가 홀대받는 부모님들, 그런 분들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이 부모 세대들의 인식이 그 당시에 자기 노후도 대비하기가 벅찬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자녀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엔 집값이 또 그 정도로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결혼 시작할 때 집을 사서 시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대부분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모습이 좀 많이 바뀐 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돌파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부담부 증여나 저가 양수를 통해서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집을 넘기기 시작했고요, 서울에 사는 1주택자들은 이 부모들이 자기 사는 집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 쪼개가지고 본인들은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로 넘어가면서 그 차액을 자녀에 증여해가지고 주택을 사는 그런 그림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활발해진 이유가 상증세법 53조의 2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항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조항이 생기면서 혼인을 하는데 이제 양가에서 기본 증여세액 공제 5천만원 포함해서 각 1억 5천씩 자기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요, 기타 친인척 그룹 1천만원 공제를 이용하면은 사위랑 며느리한테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죠. 이것만 해도 세금 없이 3억 2천에 증여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지금은 4억이지만 얼마 전까지 5억이었던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나오죠. 이러면 이것만으로도 8억 2천이에요. 여기에 둘이 모은 돈 1억만 더해도 9억짜리 아파트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뚝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에서 대상 아파트가 9억 이하의 아파트였는데 이분들이 9억에 가까운 아파트들 중에 제일 좋은 아파트들 다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새 신혼부부들 테크트리가 초반에 애 낳을 때까지 월세로 신혼사를 살면서 증여받고 준비해가지고 애 낳자마자 신생아 대출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가주택, 소위 6억 이하 주택을 주로 구매하는 수요가 이 신혼부부들인데, 수도권에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우선 9억 아래의 물건들로 최대한 몰리면서 원래 이 사람들의 타깃인 4억에서 6억대 주택대의 수요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소위 하급지들이 탄력을 못 받는 이유가, 원래 물량도 많았는데 주포였던 신혼부부들이 빠져버리니까 가격이 오르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지금 시점에 아직도 9억 이하에서 놀고 있는 분들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신축 분양받아서 인생 즐기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통 과거에는 자금이 부족하면, 여러분 포카에서 스플릿 아시죠? 예전에는 자금이 부족하면 다주택으로 어느 정도 이 차이를 상쇄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면서 이런 구조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 부동산 상급지 올라가는 방법 자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압도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높이거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튕겨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이제 주택시장에 돈을 다시 갖다 박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은 이제 부모가 물려주는 거 받아다가 더해서 상급지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되게 극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답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오답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고 사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6억 이하 이런 데 구축 가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신축 가셔가지고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좋은 삶 즐기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그게 바로 비교 우위예요. 제가 예전에 외곽 신도시 신축 가지 마라 얘기하던 이유가 그 당시에 6억짜리 서울 구축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쯤 갈아타기 한 번쯤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곽 신축 들어가서 갈아타기 못 하신 분들이랑 유의미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비교 우위에 근거해서 이런 모습을 예상해서 외곽 신도시 신축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는 그 두 선택의 수익률이 비슷한 지점으로 수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몇 년 사이에 집은 무조건 투자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지만 우리 요즘 MZ 세대들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다 같이 밑바닥에 시작해서 능력대로 올라가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양가 부모들이 1억 5천씩 먼저 밀어주고 위에서 시작하는 일종의 신혼부부 사이에도 계층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친구들 생각은 이미 내 생애에서 상급지는 글렀고 사는 동안 편하게 내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하급지일수록 인생의 방향을 틀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하급지일수록 신축을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5년에 아직도 9억 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시다 그러시면 어차피 인생이란 게 무한하지 않으니까 신축 라이프를 즐기는 게 오히려 어떤 면에선 더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신축 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또 미래 인구 구조도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폭락한다 이런 단순한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생산 가는 인구들이 몰려 사는 좋은 입지는 인프라가 더 몰리는 거고 더 희소해지면서 비싼 건 더 비싸지고 안 좋은 입지는 더 안 팔리는 양극화가 극대화됩니다. 앞으로 강남권 재건축, 주요 핵심지들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요소들이 이 서울이나 경기의 핵심지들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치를 이제 59형이 9억 이상인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면서 헛고생 하지 마시고 인생 즐기시라고요. 예?